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이어서 3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개장 전 꼭 알아둬야 될 것들 유선남 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혹시 여러분들 소리 들리시나요? 네, 연결이 되고 있나요? 네. 저희한테는 지금 소리가 안 들리는데 혹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혹시 잘 들리시나요? 아, 예, 아, 들립니다. 네. 네. 제가 음소거를 해놔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예. 괜찮습니다. 우리 유선남님 참 귀여우세요. 예. 자, 좋습니다. 오늘 스케줄부터 한번 볼까요? 네, 그럼 오늘 스케줄 먼저 지켜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요, GDP에 대한 수정치가 발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원유 재고가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메스터 총재의 연설과 베이지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GDP에 대한 수정치 같은 경우는 아마 전달에 대한 부분에 이제 전에 나왔던 것에 대한 수정치다 보니까 커다란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특히 어제 기준으로 월러연준 이사가 얘기를 했던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메스터 총재의 발언도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 바가 있습니다. 메스터 총재 같은 경우는 약간 원래는 매파적인 인물에 속하는데 과연 요즘의 연준 위원들의 이제 매파적인 기조를 가진 사람들의 연준 위원들의 연설에 좀 변화가 생겼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메스터 총재까지 이어질지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끝난 이후에 중국에서 제조업 금융관리지수와 비제조업 금융관리지수가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적으로 이제 나온 여러 가지 지표들 사이 기준으로 본다면 소비자 신뢰지수는 예상치보다 소폭 높은 수치가 나왔고요. 그리고 도시주택가격지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일단 주택가격 관련해서 8개월 내내 상승하고 있다는 지표가 나오긴 했지만 전에 예측했던 것보다는 좀 낮게 나왔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7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굉장히 수요가 좋았던 걸로 얘기가 되면서 10년물 금리가 더 떨어지는 것으로 어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다음 뉴스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연준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 좀 긴축 종료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정확히 말하면 월러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원래 이번은 매파적인 발언도 했다 비둘기적인 발언도 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매파적인 기조를 굉장히 유지를 많이 했던 인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 정책 수준이 현재 지금 진행 중인 긴축 수준이 적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잘 잡아가고 있고 이게 몇 달간 유지를 해준다면 우리가 굳이 금리를 높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매파적인 인물이 이제 비둘기로 돌아섰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좀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라고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최근에 많은 사실 지표는 지금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 인플레나 뭐 실업률 같은 게 또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파들이 이제 매둘기 쪽으로 갔다가 이제 비둘기로 변화하는 그러한 이제 시점에 오지 않았나. 사실 저는 이제 메스터가 오늘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예. 메스터가 좀 궁금합니다. 이분은 워낙 매파였으니까. 그러니까요. 비둘기였다가 매파였다가 막 이런 게 아니라 이분은 그냥 매파였으니까. 그냥 본 태생이 매파. 매 독수리. 예. 알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얘기를 할지 궁금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빌 에크먼이 최근에 한번 히트치지 않았습니까? 그 금리로 정확하게 딱 맞춰갖고 금리의 그 상승을. 자, 그런데 빌 에크먼이 금리 인하가 내년 1분기에 온다고 전망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빌 에크먼이 금리에 대해서 5.5% 가까이 뭐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은 사실 맞추기는 했지만 원래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위험할 거다. 그래서 금리가 5.5%까지 오를 거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좀 뷰를 바꿨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가 1분기에 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지금 경제가 좋아 보이지만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 않으면 경착륙의 위험이 있다라고 전달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현재 빌 에크먼 같은 경우는 경제가 약화되고 있다라는 증거를 최근에 증권의 움직임에서 보여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현재 실질금리 장치가 인플레이션은 낮은데 현재 연준이 설정하는 금리는 5% 중반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빠른 속도로 경제가 꺼져갈 거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 덕분에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빠른 시간 안에 할 거다라고 언급하긴 했지만 현재 여전히 페드와치 툴 기준으로 봤을 땐 금리 인하가 2분기 때
그러니까 전반기에 나올 가능성 자체가 40%로 굉장히 낮은 수치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반대로 OECD 같은 경우는 오늘 여러 가지 지표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의 경쟁 성장치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경제 성장치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는데 그 이전에 앞서서 OECD 같은 경우는 반대로 미국이 금리 인하를 2분기 전에 그러니까 상반기 안에 할 가능성을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얘기를 전달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OECD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전 세계가 여전히 힘들어하는 와중에 경착륙은 피하고 연착륙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부분을 발표를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치 1.5%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서 OECD 평균치는 1.4%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G20 같은 경우는 2.8%라는 생각보다 높은 수치, 한국도 2.3%의 GDP 성장치를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요, 2024년에는 1.5%, 2025년에도 상당히 낮은 수치인 1.7%에 해당하는 GDP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기준 5.2%의 성장률을 기록하지만 내년에는 4.7%까지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4.2%까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유사님께서 준비하신 표를 한번 좀 보시면 네. 시청자분들께서 또 좀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이런 OECD의 어떤 예상치, 전망치 그러니까요. 같이 좀 체크하시면 그럼 이거 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지금 표에 국가별로 GDP 성장률 전망치가 2024년과 2025년이 어떤지를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유사님 한번 표와 함께 설명해 주시죠. 네, 현재 인도가 가장 GDP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24년 기준 6.1%라는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거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5%를 만족하지 못하는 4.7%의 경제 성장률을 내년에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G20 같은 경우는 평균치 2.8%, OECD는 평균은 1.4%, 한국은 2.3%, 미국은 1.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좀 중요한 부분은 그 해가 지나간 이후에도 그 다음 해에도 아무래도 지금 경제 긴축에 대한 여파가 계속돼서 GDP 성장률 자체가 사실 예전처럼 높은 수치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인도가 정말 핫하네요. 인도네시아도 핫하네요. 인도네시아. 인도자 들어간 애들이 다 핫하네. 인도네시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저 팀장님. 인도네시아 네. 거의 뭐 인도네시아 국민이죠. 그렇죠. 예. 자카르타에서 제가 인도물 많이 먹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물. 인도네시아 물 많이 드셨. 예. 그러네요.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찰리 먼거가 결국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이 뉴스 한번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주식 관련된 뉴스는 아니지만 결국 주식에서 이분을 모르는 분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분이 이제 찰리 먼거와 오마의 현인 중 하나가 이제 별세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일단은 자연사로 병원에서 돌아가셨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일단은 워렌 버핏 같은 죄송합니다. 워렌 버핏의 이제 단짝 영혼의 단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60년 넘게 같이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으로서 이제 옆에서 역임을 했는데요. 일단 찰리 먼거 같은 경우 마지막 인터뷰 10월 30일 날 얘기를 한 부분은 좀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예전처럼 따기 쉬운 열매는 없다. 예전보다 낮은 열매, 로우 행잉 프루트는 존재하지 많이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존재함으로 많이 찾아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현재 칭찬에서 진행이 된다면 미래에 더 좋은 주식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월마트는 반대로 지금 현재 좋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특히 중국에 관련돼서 지금 현재 너무나 낮은 가치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특히 전기차 섹터 BYD를 칭찬을 많이 했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뭐 찰리 먼거 별세 소식은 뭐 저도 뭐 한국에 있다 보니까 외신을 통해서 제가 좀 보게 됐는데 그 미국 현지에서는 어떤 반응이에요? 그게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뭐 딱히 뭐 버크셔나 의외로 뭐 여러 가지 주식 시장에서 반응이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제 주변의 인물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봤을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치 평가의 대부죠. 어떻게 보면은 워렌 버핏에게 자신의 가치 평가 기준을 전달해 주면서 굳이 어떤 뭐 사업에 너가 참여하지 않고 이제 로우 행잉 프루트를 찾아서 그거를 찾아서 이리 사놓고 이제 그걸 기다리는 전략을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에게 알려준 것으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무튼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가치 평가의 대부가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워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참
근데 또 오래 사시긴 했어요. 99세면. 아, 네. 예. 오래 사셨다. 한두 달만 더 있으셨으면 이제 100세 저는 채우시는 사실 거였는데. 이건 뭐 정말 네. 다른 얘기인데 동양학적으로 봤을 때 네. 귀가 큰 사람이 네. 좀 장수하십니다. 아, 그래요? 근데 찰리 문거 선생님이 귀가 엄청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귀가 큰 사람이 오래 사시는구나. 워렌 버핏 선생님도 귀가 커세요. 그래서 지금 귀를 좀 늘려야 되나. 귀 큽니까? 작습니까? 하여튼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의미 없네요. 예. 자, 그리고 아니 이거 무슨 뜬금없는 소식입니까? 그 마크 큐바는 다들 아실 텐데 대통령 선거 출마합니까? 그래서 정확히는 예측이 된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마크 큐번이 자신들의 사업이랑 텔레비에 나오는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기준으로는 NBA에서 갖고 있는 댈러스 매버릭스 2000년 이후로 아주 오랫동안 23년 동안 갖고 있던 댈러스 매버릭스를 판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제 마크 큐번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댈러스 매버릭스를 2억 8,500만 불에 인수를 했었는데요. 이 댈러스 매버릭스를 3.5 빌리언 달러에 판다라고 해서 지금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현재 이 마크 큐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샤크탱크라고 하죠. 이제 샤크탱크에서 여러 유명 기업에 투자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무튼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마크 큐번이 갑작스럽게 자신의 NBA 팀을 판다는 것이나 혹은 자신이 원래 유명하게 해줬던 샤크탱크를 이제 그만둔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이런 소식들이 사실상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게 아닌가라는 소식이 마켓워치랑 블룸버그를 통해서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저게 진짜 사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저 되게 엉뚱한 궁금증인데 예. 팔았어요. 선거 출마했어요. 떨어지면 배 아픈 못 거지. 사잖아요. 그렇죠. 배 아픈 거지. 배 아픈 겁니까? 사업 실패.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애플 쪽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애플이 사실 애플 크레딧 카드 같은 게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골드만삭스와 더 이상 딜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 크레딧 카드를 골드만삭스가 사실상 돈을 관리해주면서 자신들의 크레딧 카드 서비스를 자사의 제품을 쓰는데 사는데 쓸 수 있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골드만삭스와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관계를 끝낼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골드만삭스도 사실 예전에 이미 GM과 진행하던 이런 크레딧 카드 딜을 끝낸 경력이 있으므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앞서서 나중에 애플이 자신들이 제공하는 크레딧 카드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지 않나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는데요. 다만 애플 쪽 내부자의 얘기로는 애플이 지금 당장 크레딧 카드 서비스를 종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골드만삭스를 대체할 기업을 찾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애플이 골드만삭스 카드를 안 쓰면 그 애플페이라든지 이런 것들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애플페이 서비스 자체가 골드만삭스로 제공하는 건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서. 예. 그 부분은 좀 뒤에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아마존에 대해서 많은 이제 기대감이 있어서 사실 최근에 뭐 생성형 AI가 어떻게 발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가 좀 많이 있는데, 자, 아마존이 이제 챗봇을 공개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마존에서도 이제 요즘 나오고 있는 AI 챗봇에 대해서 이제 트렌드를 따라가려는 노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확히 말하면 챗GPT가 경쟁자라기보다는 아마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같은 부분들이 경쟁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나오는 아마존 클라우드용 AI 챗봇은 Q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이 여러 가지 기업들이 내부에서 쓸 수 있는 기업용 AI 챗봇에 경쟁자가 될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구글의 업무용 툴인 듀엣 AI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MS365 코파일럿의 경쟁자가 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자들이 세일즈포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을 하거나 할 때 훨씬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이 AI 챗봇은 자동으로 소스 코드를 적어준다거나 변경을 해준다거나 여러 가지 기업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함으로써 원하는 기능들을 단순한 채팅 하나만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업계의 반응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현재 CNBC에 따르면 Q의 일부 기능이 탑재되긴 미리 보기 버전은 현재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며 무료 사용이 끝난 이후에는 현재 매달 $25의 이용료가 부과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저기 아마존은 사업자가 있고 고객이 있는데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일단은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기업에서만 쓸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가 나온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어차피 클라우드 서비스에 탑재가 되는 거라서,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일단 기업이 아닌 개인들은 사용하기가 굉장히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마 기업들 위주로 사용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지금 사실 제가 지금 문득 좀 드는 생각인데, 네. 챗 GPT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오늘 챗 GPT를 결제를 하려고 들어갔어요. 네. 근데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트래픽이 너무 심해서. 중간에 막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그냥 그 리스트, 그러니까 웨이팅 리스트에다가 이제 올리는 뭐 그런 걸 제가 이제 클릭하고 나왔는데, 네. 제가 문득 생각 드는 게 지금 아마존에서 생성형 AI 그 본인의, 그러니까 아마존 생태계에 쓰는 그런 A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25를 내야 되고, 네. 챗 GPT를 위해서 $25를 내고, 예를 들면 나중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유료 버전을 꼭 사용해야 마이크로소프트의 생태계를 사용할 수 있다. 애플의 생태계, 뭐 구글 다 이렇게 해버리면 네. 약간의 그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의 그 경쟁사들이 많아지는 그 OTT 시장이 경쟁사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런 경제적 혜자가 많이 줄어들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가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너무 거품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뭐 그런 부분이 앞으로 향후 또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문득 드네요. 지금 너무나도 이제 그 시장 파이를 그렇겠네요. 먹어가는 그런 시장 때문에 그게 또 이제 소비자 이제 가격,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그 가격 정가력이 좀 발생을 할 것 같고, 모르겠네요. 이런 시장이 또 뭐 과잉으로 또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서 옛날에 OTT를 저걸 다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하다가 결국은 넷플릭스 하나 남기고 지금 다 나랑 안 보거든요. 그렇죠. 네. 나한테 딱 맞는 하나를 선택을 하는 상황이 이제 그렇게 벌어지니까.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겠네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뭐 전망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런 상황이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개별 기업 뉴스 몇 가지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럭셔리 브랜드 중 하나인 파페치로 알려진 기업 자체가 뉴욕 증시에서 상장 폐지를 논의 중이다라고 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자신들이 어닝 발표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장 외에서 어저께 올라간 상승분이 20%보다 더 조금 부족한 17%가량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지리 자동차 기업의 어떻게 보면 하위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지커와 로토스가 뉴욕에서 상장을 준비 중이다. 아무래도 홍콩에서 상장하지 않고 뉴욕에서 상장할 것 같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제프릭스에서 평가가 하향 조정되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목표가가 $140로 하향 조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페치는 제가 예전에 한번 바지를 한번 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배송이 느리고 최근에 정말 초저가 아니면 정말 고가 이게 완전히 양분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의 중간 업체들은 물론 이제 약간의 명품을 좀 팔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뭐 세일도 많이 하지만 하여튼 그런 업체들은 많이 이제 사라질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중간에 유통 마진이나 여러 가지 다 없애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기업들은 그 중간 다리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생태계가 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그들만의 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잘 안 보이니까. 단순 연결? 이거는 이제는 좀 사라질 그 세그먼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잠깐 드네요. 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또는 오늘 어떤 기업이 또 실적 발표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요, 일단 장전에 나온 기업들 중에서는 이제 풋라커, 달러트리, 팔페치가 있고요.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나올 기업으로는 스노우플레이크와 세일즈포츠가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기업의 어닝 발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일즈포츠. 오픈 AI 팀원들한테 우리 회사 너무 러브콜 하트까지. 그 약간 뿌리면서. 좀 상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박 팀장님이 내가 이 회사 나가야 되나 했더니 바로 옆에 있는 경쟁사에서 우리한테 와, 우리한테 와, 다 해줄게. 하트 뿅뿅. 그것도 이제 몰래 하는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참 약간 뭐 좀 그런 것 같아, 그죠? 알겠습니다. 오늘 또 유사님께서 너무 또 정리를 잘해 주셔가지고요.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오늘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좋습니다. 유선남님 혹시 그 뉴저지도 지금 많이 추운가요? 어저께 기준으로 뉴욕이 첫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 잠깐 저도 원래 반바지에 반팔을 입고 다니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도저히 어제는 입고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지금 반바지에 반팔 입고 다니시면 바로 며칠 전에 아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건강 챙기셔야죠. 이제 미국 사람들이 원래 다 약간 좀 캐주얼한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예. 밖에 겨울에 나가도 이런 눈 오는 날에도 반팔에 반바지 입고 나가는 분들이 계셔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만간 또 아파서 못 보시는 거 아니야 또?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참 좋은 이야기들 많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유선남과 함께했고요.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내일 뵐게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